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정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정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거짓 정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 요구를 받은 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정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훈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과장 선서 시 보훈소장과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보훈소장과 보훈과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예, 보훈과장님 선서해 주십시오. 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이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보훈과장 구신숙. 네, 관계 공무원들께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잠시만요. 아니, 한은지 의원님 감사 전에 의사진행 발언이 있으시다고요? 내용이 뭡니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원들의 어떻게 진행하는 데 대해서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해서 자기들 숙지나 이런 것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게 우리 의원들 상임위원회 안에 내부의 일입니까? 공개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공개적이보다도 회의 전이니까 이제 회의를 하기 전에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계속 진행할 거니까요. 원활한 회의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의를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서별 정회원 현황입니다. 보시면 보건소 일이 엄청 바쁘고 일이 많은 부서인데 보니까 8급 인원이 이렇게 많이 빠져서 일이 제대로 운영은 됩니까? 이제 저희 보건과에 정원이 72명에 현원이 62명으로 감이 10명입니다. 저희들이 예, 예. 이제 직급별 거기 7급, 8급 수는 저희들이 8급은 14명이 부족하지만 6급이 2명이 많고 7급이 1명, 예, 예, 9급이 예. 1명 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10명이 저희들이 그러니까 감이고 예. 이제 저희 보건소 특성상 이제 저희 여성 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육아휴직 중인 직원들입니다. 다. 그래서 대부분이 네. 네네. 육아휴직입니까? 네네. 네. 나는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서 간둔 것인지 타 부서로 이동을 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 밑에 보면은 정관 표시가 이게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보니까 -1 감소가 되면 이게 늘 저는 헷갈렸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모르겠는데 그 감소를 그 꼭지점이 삼각형의 꼭지점을 밑으로 이래가 갖고 표시를 하면 안 됩니까 이게? 이 있잖아요 표시. 요거는 이게 전체적인- 스탠다드입니까? 이게 표지만 네, 이렇게 나와 있는 요거는, 겁니까? 네. 이게 아니면 이 하사표를 길게 해갖고 이렇게 하든지. 이거는 이제 만일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시 전체적으로 예, 예. 정감에 대한 표시를 구분을 해서 그렇게 변경을 예. 해야 돼요. 일단은 여기는 그 수학 공식 예. 수식상의 그 공식적인 표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식적인 포기를 하니까 나는 알겠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432페이지 그 공사 계약 후 설계 현황입니다. 세 번째 란에 보면은 그 보건소 정축공사 서방의 스프링쿨러 설계상 누락되어 추가 설치 방영한 금액이 얼마고요? 1억 8,700만 원이 있습니다. 네. 그 스프링쿨러는 하정의 예방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설치를 하게끔 나와 있는데 거제 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소가 요 애초 설계에서부터 누락을 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네, 이제 거기 보시면 거제시 보건소 정축공사는 농어촌으로 서비스 개선 사업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공사를 기존 건물에서 수평 정축을 하였습니다. 그래 당초에 본건물 3층하고 예. 정축동이 처음에는 이제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안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기존 건물과 예. 정축동 3층 전체 스프링클러를 요게 이제 그 건물 대각선 거리에 따라서 이제 46m 이상일 계단과 계단 간의 스프링클러 거기 직통 계단 이격 거리에 따라서 요거를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하고 안 하고가 예, 예, 차이가 예.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설계에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제 30.6m인가 해가지고 3분의 1 이격거리를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여기 설계에 반영이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설계 변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스프링클러를 285개 헤드를 설치했습니다.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부터 이런 게 좀 더 디테일했으면 낫지 않았을까는 네, 예, 그런 맞습니다. 아쉬움이 남아서 네, 제가 지적을 하는 맞습니다. 거고요. 예. 어쨌든 이거는 의료 시설이고 좀 그 시민들이 자유로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다 아닙니까, 그지?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설치가 좀 될 수 있으면 누락 안 되고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 신경 좀 각별히 네. 신경 네, 써주시기 그렇게 바라고요.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434페이지 거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거제시 보건소 의약품 선정심의위원회는
예산 집행이 아예 없네요. 코로나19 때문입니까? 요것도? 거제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는 예, 저희들이 4년마다 이제 지역보건의료 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역보건의료 계획 작성 시에는 이제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들이 네. 서면 그거 뭐고 대면 그 심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매년은 저희들이 시행 계획과 시행 결과를 예. 작성을 해서 심의를 받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서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 심의를 그래서 저희들이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 때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네, 위원회 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보건의약품 선정 심의위원회는 요거는 저희들이 조례에는 거기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위원회인데 저희들이 2010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공중보건의 의약품 구입 시 리베이트 사건으로 네. 각 보건소에 진료의약품을 구입 시에는 보건소 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사전 의약품 구입 시 심의하고 의약품을 구입하라는 취지에서 2010년부터 심의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촉직 의사회 회장이나 약사회장은 진료라든지 약국 업무로 저희들이 참석을 못하고 저희 자체 공중보건의 대표 회장하고 저희 당정직하고 이제 공중보건 의사가 예. 회장이 대표성을 띠고 전체를 심의를 해서 네 저희들이 심의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니까 저 위촉직 여성위원 관련입니다. 그 보니까 거제시 보건소 의약품 선정심의위원회에 보니까 위촉직 여성위원 수가 한 명도 없네요. 그 남성 2명만 있고 여성위원 그 인원수를 좀 늘려갖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만들어 남녀 성비를 좀 비율을 좀 맞추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니까 예, 위촉직 위원 수는 여성은 왜요? 네, 저희 이제 여기에 보건소 의약품 선정심의위원회 저희들이 이촉직은 거제시 의사회장, 아. 약사회장을 이촉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두 분이 다 남성분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의사, 여기 약사. 네. 예, 예. 그래서 꼭 만일에 여성 비율을 맞추려 하면 약사회장이 아니라도 여성 이제 약사를 대표를 이제 심의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또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457페이지 이게 공중보건의 이 배치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 이분들이 생활치료센터하고 국가 접종기관에 파견 근무를 얼마 전까지 했었는데 보니까 이제는 각 면에서 정상 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네, 저희 예. 거제시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는 총 22명으로 예. 21명이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이 표의 457페이지 보시면 0.5로 된 데는 어가에 보면 예. 겸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개님. 겸임, 네.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은 순회진료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륜하고 연초, 예, 예. 둔덕사등, 예. 거제 공중보건의사가 하목은 지소에서 근무를 하고 예, 월수금은 그러니까 있네. 네, 예방접종을 예, 예.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장목하고 동부 둔덕 사등은 개님을 하고 있고 보니까 네. 그러면 맨마당 배치 인원이 다 다른데 요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저희들이 공중보건의 이 네, 0.5를 이제 배정을 겸임을 한 어떤 식으로 데는 하는지까지. 의약분업 예, 예. 외 지역으로 예. 처방전이 나가는 보건지소 및 그다음에 관할면 지역에 의료기관이 있는 예. 약국과 의료기관이 있어서 의약분업 외 지역, 의약분업 지역으로 처방전만 발급되고 그다음에 우리 아. 시민들께서 의료기관을 다른 지소를 방문 안 해도 예.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저희들이 이제 0.5로 해서 겸임을 하고 예.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보니까 거제 남북 쪽하고 거제 이 북북 쪽하고 크게 두 개 권역으로 나누어진 것 같은데 이 코너라 업무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이제 혹시 뭐 공중보건
예.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이제 저희 2017년부터 2017년. 공중보건의가 이제 좀 축소가 되어가지고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공중보건의가 부족하다 보니까 예. 몇 년 전에는 전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한 명씩 다 배치가 되었는데 예. 이제 공중보건의 수가 적게 배출됨으로 해서 이제 공중보건의사 지침에 의해서 이제 저희들이 많이 받고 싶어도 예. 그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수에 따라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아, 의사 지침에 따라서 네네. 예, 의해서 바뀌었다 이 말씀이시고 그러면은 공중 이 보건 요것도 위험 뭐 업무 수당 이런 게 있습니까? 근무시 네. 활동 수당 뭐 이런 게 네, 좀 지금 좀더 줍니까? 업무 활동 장려금을 예. 90만 원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험 수당을 5만 원 주고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19 대응으로 예방 접종 예진이라든지 검체 채취론 업무를 할 때는 4만 5천 원씩 예. 특수 업무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아, 예, 마지막으로 요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462페이지 보면은 사실은 이거는 그 며칠 전 저기 어딥니까? 인천에 그 한빌라에서도 그 10대 형제가 그리 또 자살했고 일가족 부부 2명이 부부가 그리 그 중태에 빠져갖고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 이번에 또 부산에서도 모녀 그 자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거제시도 정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게 정말 내가 아파할 때 누군가가 어깨를 이렇게 내밀 때 좀 기댈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이 파이팅 해갖고 돌아올 수 있는 무슨 그런 정책적인 그런 부분이 좀 마련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 이렇게 좀 보듬어 받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그런 좀 정책을 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보니까 21년도에 비해 맞춤형 그 자살 예방 서비스 제공은 아주 제가 보기에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자살 예방 캠페인 홍보 21회에 12,03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2,030명은 대상으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제 거기 21일 횟수고 12,000명은 저희들이 예. 이번에 뭐 자살 예방의 날이라든지 예, 그런 예. 날에 이제 저희들이 그 비대면으로 온워커로 예. 이렇게 이제 걷기 이렇게 운동에도 참여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자살 예방 캠페인도 저희 학교라든지 이런 단체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캠페인도 나가고 거기에 참여한 숫자입니다. 네. 예. 아우, 잘 알고 계시네요. 그 자살 옆에 현황을 보니 자살률은 2010년부터 시작해 2017년부터 비교해 보면 2021년도에는 정말 안타깝게도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그죠? 예. 예.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이 맞춤형 자살 예방 관련해서 우리가 실시하는 사번 옆에 보니까 참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자살률이 어떻게 됩니까? 대충 나와 있습니까? 네, 아직 12월은 아니지만. 네, 이제 저희들이 자료가 전년도 공식적인 자료는 2022년 자료는 내년에 나옵니다. 예, 근데 저희들이 이제 예. 시스템에 이제 예. 확인해 본 결과 40명 정도 지금 올해는. 네. 40명.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저기 과장님, 네. 제가 지난번에 그 233회 업무 보고에서도 과장님께 그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펼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고생은 많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혹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저희들이 이제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자살률이 자꾸 높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정신건강정진 사업에서 자살 예방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일 중점적으로 거기 네.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거제시만에 이제 자살 예방을 줄이기 위해서 예. 자살 시도자, 자살 유족 등록 및 그다음에 자살 시도자에 대한 유족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특히 이제 우리 거제시는 마음 건강 상담소 이동 버스를 이용해서 상담도 했고, 그다음에 괜찮아요 심리 상담사를 네. 이촉직으로 모집을 해서 4명을 연중 네,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들이 상담한 건수가 약 1,50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5개 다리에 생명의 다리 우리가 요게 어찌 보면 이제 그냥 뭐 보편적인 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목매담이나 떨어짐 자살이 높기 때문에 거제대교 외 사계소에 저희들이 생명 문구를 그걸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비치해놓고 그다음에 15770199라든지 1339 이런 안내 전화부 같은 거를 해놓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어르신들은 농약 음독 자살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4개면에 농약 안전 보관함을 이제 보급을 해서 설치를 하고 또 올해는 거제 송곡마을 어르신들 대상으로 생명사랑 거기 또 녹색마을 또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가지고 네,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좀 그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자살 예방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예방 교육을 생명 지킴 이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유, 과에서 정말 고생 많으시네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많은 책들을 펼치고 계시는데 계시는 그 와중에도 또 문제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뭐 다 그걸 좋다고 볼 수만은 없으니까 네. 문제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저희 거제시가 이제 자살률이 높은 건 저희들도 이제 좀 그거 하긴 한데 결국은 우리 거제시는 젊은 인구 수가 많고 예. 그다음에 저기 자살의 동기가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가 작년하고 올해에 우리가 조선 경기로 불황으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자살률이 2020년도는 좀 감소를 했다가 2021년하고 올해는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지만 작년에는 이렇게 좀 어려움, 이런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마 자살률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과에서 가장 고생 많으시지만 네. 정말 우리가 자살률 좀 예방될 수 있게끔 네.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 주시길 네,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수고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네. 예,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네. 목소리를 좀 크게 해주시든지 네. 2개 중에 한 개 해주십시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최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 수고 많습니다. 네. 자, 잠깐만요. 아, 예. 페이지 438페이지. 우리 부서별 공공 일자리 추진 현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구내식당이라 하면 보건소 구내식당 말하겠죠? 네, 보건소 네. 구내식당입니다. 여기 네. 희망근로 2분, 그 다음에 구내식당 조리 업무 보조 1사람, 2사람, 공공근로 2사람. 구내식당에 그 일하시는 노동자 몇 명입니까?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수감이 2021년 9월 1일이다 보니까 위에 구내식당 희망근로의 구내식당 조리 업무는 2021년에 사역한 숫자고요. 아, 2021년이고요. 네, 여기 이제 439페이지 공공근로는 이제 2022년. 올해 2022년 네, 두 분. 구내식당 조리 업무 보조 하나, 그다음에 또 밑에 보면 9월부터 이제 요 사역 기간이 상반기 하반기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조리사 1명에 네. 기간제 노동자 11개월 1명, 그다음에 이제 이번 희망근로나 공공근로가 단기로 네,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한 8개월 정도 그렇게 아, 조리사 분은 그냥 고정. 네, 공무직입니다. 네, 정규직이시고. 네. 기간제 노동자를 1명에서 2분 이렇게 이제 기간제 노동자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급해가지고 하는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보건소 1명 있고, 네, 그다음에 요거는 공공근로나 네, 희망근로로 한 네. 분을 추가해서 이런 그러면 분들은 8개월 단기입니다. 예, 네. 그럼 한 총 3분이서 그러면 급식소 일을 하신다 보면 됩니까? 연중 12개월은 안 되고요. 네. 그래서 한 2명 정도는 12개월 근무를 하고 1명은 한 8개월 정도, 공공근로 희망근로는 4개월 단기로 해서 8개월 정도 근무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상시 근로하시는 분은 한 2분이서 네. 일을 하시고 네. 한 분은 이제 뭐 단기로 네. 4개월 뭐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면 총 그 몇 명의 그
급식소를 이용하십니까? 이제 급식소는 저희들이 코로나 이제 근무로 이제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120씩에서 적을 때는 110씩에서 한 130씩까지. 네. 그래서 그분들이 다 하십니까? 네. 그러면 두 명이 고정적이고 한 분은 이제 보조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럼 120명분의 식사를 그러니까 세 네. 사람이서 한다 이 말씀이네요. 네, 이점 관계나 희망근로, 공공근로는 상시가 아니고 그 사업 시기 때만 하기 때문에 한 두 명이 이제 그 조리사 한 명, 기간제 노동자가 올해는 저희들이 11개월입니다. 근데 2023년 예산 편성에는 그 인원수에 12개월로, 네. 그 조리종사원 정원이 몇 명 필요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청의 구내 식당에 네. 급식수가 550씩에서 많을 때는 630씩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때 이제 조리사 한 명에 조리 급식은 4명 해가지고 5명, 네, 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숫자로 봐서는 좀 힘은 들지만 가능하다라고는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기간제 노동자는 이제 내년에는 12개월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받았습니다. 네. 기간제 노동자는 우리가 9개월 미만의 노동자 근로자를 이제 기간제 근로자로 노동자로 우리가 고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12개월로 하신다. 60세 이상은 12개월로 네네. 하시겠다. 네. 그래서 어차피 이 업무는 상시 필요한 업무지 않습니까? 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조리종사원의 뭐랄까요,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한번 이게 너무 과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네. 기간제 노동자를 배치를 하시든지 해서 네. 좀 근로 환경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과 인사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거제시 보니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우리 보건소 네, 내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네. 정신건강복지센터인데, 복지센터입니다. 네네. 여기 주로 하는, 보니까 이제, 정신장애인 재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살 예방 프로그램, 뭐 이런 네. 거 지금 하고 있네요. 네네. 근데, 여기, 그래서 청소년들이나 지역 아동 아동 청소년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하고 네. 있고, 네. 주로 보면은, 이 뭐 방학생활 간식 구입비, 이제 청소년 상담 전화 이벤트 참여자 간식 구입비,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 간식 구입비. 그래서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이제 저희들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제 사업비에서는 저희들이 주간 재활 프로그램 이제 저희 지역 사회의 만성 정신장애우들이 네. 화요일 목요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주간 재활 프로그램을 참여합니다. 네네. 그분들은 이제 오시면 아침부터 프로그램을 오후까지 하고. 있으시면 그분들은 이제 점심 식사를 이제 그러니까 매주 일주일에 2번 하신다는 네네. 말씀이시죠. 네. 지금 보니까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분이 499명 맞습니까? 우리 거제시 등록장애인이 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센터에는 259명 정도 됩니다. 259명이 매주 2번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 참석을 합니까? 여기 참여하는 사람은 만성 정신장애인을 본인이 스스로 버스도 타고 사회 그런 까지도 기술 훈련까지도 본인 스스로가 다 할 수 있는 분만 오기 때문에 한 평균 한 2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전체가 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혜택을 못 받고 있네요, 보니까. 그리고 거기 보면은 생명지킴이에서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도 하고 계신데, 네. 이제 이분들은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이제 어르신, 직장, 그다음에 학교, 네 모든 거제 시민 대상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분들은
이 양성 교육을 받고 어떤 역할을 맡습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자살을 보고 듣고 말하기 이런 거를 이제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주위에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든지 안 그러면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담하는 사람이 사람이 있으면 있으면, 그런 네. 분들을 이제 우리가 안내를 합니까? 0199로 전화를 하라든지 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아 상담을 하라든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마음 이제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그렇게 해줄 수 네.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463페이지 보면 거제시 자살 현황 사실 2021년에 81명, 2020년에 58명, 19년에 84명 이렇게 한 7, 80명 요 선에서 지금 되고 있는데 대개 보면 40대,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네. 그 원인도 보면 경제 문제와 정신건강 문제인데 정신건강 문제는 우리 시가 보건소에서 아마 이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자살 동기 중에 경제 문제는 사실 보건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맞습니다. 방법이 네. 없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고민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이제 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뭐 생명 그 다리라든지 안 그러면 그림자 조명 등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한 195만 원 정도 투입해서로 이제 자살 예방 그 독봉산 웰빙 공원이나 저기 중곡동 걸린 생활 공원 이런 쪽에 네, 일단 네. 예 그런 게 참 어떤 효과가 있을까 저는 참 의문스러운데 우리가 이제 뭐 방법을 찾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거라도 좀 해보자 뭐 이런 하시는 것 같은데 40대 50대가 지금 가장 많습니다 자살률이. 네. 그러면 이 자살률이 가장 이게 저는 이런 걸 우리가 실태 조사하고 현황 분석을 해서 가장 자살률이 많은 40대 50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보고서만으로 안 되면 40대 50대 직장인들 대상으로 우리 어떤 그러면 캠페인을 할 것인지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이게 맞춤형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보니까 청소년들 그다음에 뭐 보니까 여기 이제 어르신들 뭐 게이트 키퍼 프로그램도 하고 아동들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보건소에서 프로그램도 하는데 실제 가장 많은 40, 50대는 직장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이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마을 안심버스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장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건화기업이라든지 소규모 이런 기업들에 들어가서 네네 정신건강 얘기인가요? 상담도 했습니다. 네.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사업장을 중심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자살 예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예방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그러니까 직장인들 그 이동 쉼터도 아까 보니까 있던데 그건 치매 쉼터고 이동 버스로 네, 이렇게 마을, 할 때 네, 예. 안심버스. 하여튼 뭐 점심시간 이용하든지 어떻게 해서 네. 예, 하여튼 가장 많은 지금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이 40, 50대에 대한 좀 하여튼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뭐 앞에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야기 다 하셨고 460페이지 한번 잠깐 볼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가정에 우리가 치매 안심센터를 갔잖아요. 네. 우리 현장 방문회 갔었는데 우리가 간 날이 금요일이었어요. 네. 금요일은 치매 안심센터가 쉰다라고 그랬거든요. 어르신들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가 물어보니까 금요일은 쉬는 날이에요 하면서 답을 하셨는데 금요일에 쉬는 근거가 뭡니까?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11월 7일부터 거제면 건강정진 보건지소를 사업을 운영을 해서 11월 네. 14일 날 개소식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저희들이 화요일, 목요일은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예, 예. 월수금은 보건소에 예방접종 예진을 하러 오십니다. 그러고 예. 그제면은 의료기관이 3개가 있고 약국도 2개가 있고 네네. 한의원도 있고 치과의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진료 기능은
일주일에 2번만은 해도 충분하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치매 인력이 있어가지고 치매 사업, 그다음에 통합 건강증진 사업을 요일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원들이 나가서 지금 매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시청 밑에 네. 치매 안심센터에 그 어르신들이 마치고 둘레둘레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때가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 날. 그게 목요일이었는데 그래 인사를 하면서 저 어르신들이 제법 다리가 아파서 쉬는지 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금요일 안 하는 거 되게 아쉽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 치매 안심센터. 우리 보고 이제 예. 고현에 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치매 인지 강화 프로그램, 그다음에 치매 쉼터,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프로그램만 계속 운영을 하다 보면 직원들이 다른 치매 예방 사업이라든지 검진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 다른 보건소도 주 5일 쉼터를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그거 2번 정도, 사일만 합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하고. 네, 그럼 한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쉼터 인지 강화 교실에 만일에 이제 프로그램을 참여한다 그러면 일주일에 2번 정도. 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이제 뭐 좋아서 더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또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또 증거도 되는데 금요일 안 하니까 좀 섭섭하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프로그램은 매일 운영 안 하지만 쉼터는 항상 네. 카페는 항상 열려 있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언제든지 오셔서 쉴 수 있도록 그리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우리가 간 날에는 왜 한 분도 안 계셨습니까? 네. 그럼 왜 제가 요 성과 보고서 2021년도 성과 보고서하고 우리 지금 나온 책하고 제가 이렇게 약간 그 같이 조사를 해보니까 네. 퍼센테이지들이 조금 많이 틀리거든요. 그 퍼센테이지가 틀린 거는 예를 들어서 2021년 9월부터 우리가 담은 요거 몇 월 달까지 담았습니까? 여기 우리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 10월 1일부터 네. 지금 9월 말까지 9월 말까지 2022년. 담았지. 네, 네. 그러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네. 네, 맞습니다. 네. 여기는 1,429명이면 우리 뭐 하여튼 여기에는 1,987명이 더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진단 검사 받은 사람 여기는 290명인데 여기에는 더 많은 인원이 있어. 514명이 있거든요. 그래 이런 것 그냥 참고로 물어봤고요. 이제 제가 그 자살에 대한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좀 관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거제시하고 간하고 교육청이나 경찰서나 안 그러면 그건 우리 삼성이나 대우 네. 그 협조 공문을 보내서 직장인들을 위한 그 자살 방지 이런 수업 있잖아요. 뭐 자주는 아니다 하반기 상반기 해가지고 굉장히 잘하는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대우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외주도 500인 이상 뭐 몇 인 이상 이렇게 의무적으로 이 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40대 50대들이 참 말하기가 입장이 곤란한 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참고로 도입을 하는 방향이 어떻냐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일단 전문 강사를 그거 해서로 한번 직장인 대상으로 자살 예방 그 교육 같은 것도 저희들이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소도 찾아가는 마음 안심센터 마을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보면은 진짜 열심히 했어요. 뭐 다양하게 했는데 회사에게도 같이 책임을 전가를 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대우 삼성은 또 그 교육팀이 있으니까 네. 그거를 참고를 꼭 하시고 그 다음에 봅시다. 461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도 이제 중증 정신질환자들도 475명 돼 있는데 518명이에요. 이렇게 더 많아요. 인구가 훨씬 더 많고 자살 위험금 유가족 뭐 서비스도 1,800건이 넘게 많이 해놨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네. 이제 여기는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건수에 대해서 또 이렇게 몇 건수 작년에 요만큼 했는데 올해 요만큼 해야지 하다 보면은 또 그 어떤 사업에 이제 실질적으로 혹시 질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좀 해보거든요. 그렇지는 않겠죠.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코로나 발생으로 거의 사업이 중단이 되었고요. 네. 올해는 2022년은 저희들이 5월 2일부터 5월 2일 전에도 이제 사업은 했지만 본격적으로는 올해는 이제 저희들이 건강증진 사업들을 열심히 해서 이제 이렇게 실적이 좀 높아요. 진짜 실적이 네. 되게 높아요. 맞습니다. 중증 정신질환 사업도 뭐 3,058건을 했고요. 231명의 혜택을 보고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열심히는 했지만 혹시 질적으로도 좀 더 그 상담할 때는 공감과 경청 그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써서 했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 넘어가고 여기는 안 나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한번 물어봐요. 우리 보건소에 자살이나 이런 것들이 홍보가 어떠냐 물어보니까 그 현수막도 현수막이고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조금 많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나아지는 것 같다. 좀 실질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게 보이는 것 같다. 이런 여론들이 있어서 네. 일단은 믿고 치매든 정신질환자든 뭐 청소년, 아동, 어른 이런 거 다 같이 그 고생한 만큼 보람이 있을 수 있도록 조금 더 그 뭐 추진력 있게 일을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한은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은 치매나 자살이 좀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이제 가정의 와해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치매 걸린 환자나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자살하시는 분들에 대한 거를 이제 차치하고라도 그 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460쪽에 보면 그 치매 가족 및 보호자 가족 교실 및 자조 모임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네. 사실은 이제 이게 제가 쭉 자료를 보니 치매 환자 등록이나 이런 인원수에 비하면 이제 요 횟수나 인원수는 조금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되는 건지. 네, 이제 저희들이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제 힐링 프로그램 및 가족 자조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치매 안심센터 홍보 리플렛이라든지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 저희들이- 과장님 네, 잠시만 여기 네. 보면 치매 환자 등록이 그냥 21년을 예를 들게요. 올해는 이제 반년이니까 2,197명이 등록되어 있다. 그럼 이 등록되어 있는 그 보호자나 가족들이 요 네, 모임에 맞습니다. 참석하는 네, 겁니까? 네.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그러기에는 121명이면 너무 좀 참여자가 좀 작은 것 같아서 이건 그냥 자조 모임이라 행정에서의 개입 없이 그냥 그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건가요? 저희들이 이제 아니 치매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네, 마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하고 네, 그렇게 합니다. 한 해에 한 회기에 한 대상자를 한 20명 정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자 하여도 이제 행정에서 인원수가 정해지거나 프로그램 참여할 수 인원이 정해져 있는 네, 거라서 저희들이 네. 이거 조금 확대를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이것만 보아서는 치매 환자 등록수에 비해서 너무 좀 작아서 혹시 가능하다면 네. 왜냐하면 이제 환자는 한 명이지만 가족은 여러 명이잖아요. 그 이제 고통들이 이 사람들 이해를 하면 수월할 것 같아서 이 자조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가족들이 참여해서 하면 이제 실제적으로 치매에 걸린 분들에 대한 가족들이 조금 알면 좀 덜 하잖아요. 왜냐하면 김병에 뭐 효자 없다는 말도 네.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모임이 사실 좀 궁금했거든요. 진짜 네. 가족들이 보호자들이 스스로 해서 횟수나 인원이 작은 게 아니면 행정이 개입이 있다면 좀 확대해서 좀 실시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지금 그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혹시 가능하다면 네. 또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겠네 보니까 네, 뭐 예산도 몇 명, 수반되고 이제 프로그램 강사도 또 토빙하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언니 말씀처럼 우리 거제시에 등록된 대상자 가족에 비해서 이제 적으니까 네, 한번 우리 그래서- 담당팀하고 조금 지금보다는 좀 회기를 조금 늘려서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고민을, 참여할 수 있도록 네, 해봐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네.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게이트키퍼 자살 예방 생명 지킴이도 처음에 이 양성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실은 제가 궁금했었는데 아까 앞선 의원 설명을 제가 잘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요 교육을 듣는 사람은 나의 심리 안정도 되지만 내 옆에 사람도 되는 것처럼 이 교육도 받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서 네. 이것도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도 충분히 잘하시고 고민하고 계시지만 그러면 그 결과는 자살 수가 줄어드는 수치로 사실 이 수치로 뭐 정말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냥 예를 들면 그냥 지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네.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연도별로 정말 수치가 좀 줄어드는 걸로 와야 우리가 조금 마음이 이런 활동들이 잘 되고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씩 늘어가고 있음이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은 이 교육을 받아서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한테도 이게 너무 좋은 교육인 것 같으니 이 교육도 좀 확대를 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인지를 하고 있으면 네. 나부터도 보호하고 그럼 나 옆에 사람도 보호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 좀 더 신경을 써서 확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정말 고생 많으시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지적은 아닙니다. 이거 네. 조금 더 우리가 좀 나은 삶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네.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장님. 예, 반갑습니다. 뭐 우리 과장님보다는 저는 소장님께 잠시 한번 뭐 책자에 없는 내용입니다. 예. 우리 보건소 1층 또 2층, 3층도 다 우리 시민들을 상대하는 민원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예. 보건소장님께서 보는 관점에서 또 우리 시민들을 대하는 민원, 보건소 직원들의 친절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이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자체 평가하는 것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제 개인적인 기준에 하면은 상당히 친절하다고 보고요. 뭐 A, B, C로 나누면은 저는 A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이유를 꼽자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콜센터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2월달, 3월달이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2,600명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생활치료시설이 부족해가지고 재택치료자로 전환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당시에는 이 확진자가 너무 많다 보니 우왕좌왕했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한 달 동안은 매일 욕을 먹었었습니다.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재택치료자 관리 시스템도 11단계로 한 사람 처리하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같은 경우에 확진을 받고 나서 케어를 받는 시간적인 기간이 하루나 이틀 지나고 나서 연락을 받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콜센터를 만들게 됐고요. 콜센터를 만들고 난 이후에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유지되는 상황이 주말이든 공휴일이든 언제든지 전화를 하면은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고요. 코로나뿐만 아니고 접종, 그 다음에 전문적인 분야들은 각 담당자한테 연락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아마 보건소에 오셔보셨는지 모르겠지만도 아마 타인으로부터 들은 얘기도 있을 거고 안내받는 과정을 보시면은 정말 제가 봐도 입구에 들어오셔가지고 본인이 잘 모르는 경우에는 자기가 케어받을 수 있는 부서까지 그 동선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제 기준이지만은 객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은 A급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또 보건소 직원들에 대해서 평가를 그렇게 하시니 또 믿어야죠. 근데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의식 수준보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의식이 더 앞서 있다라고 저도 뭐 그렇게 보아집니다. 예,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자기 어떤 업무를 보고 갔을 때 불친절하더라 하는 얘기가 간혹 들립니다.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간혹 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일이 있어요. 하고 제가 확인해서 뭐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뭐 예를 시킵니다. 이렇게 지금 그 코로나 시국 때문에 많이 그 좀 업무가 많아서 조금 그런 게 있으니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다 하는데 그렇게 넘어갑니다. 저는 그러나 저희에서도 이 보건소를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한 번씩 갔습니다. 예, 모자 푹 눌러 쓰고 저희들 하는 일이 잘못되고 있는 거 혹시 그런 부분이 진짜 맞나 안 맞나라는 걸 뭐 솔직히 확인하고 싶기도 하고요. 예, 또 보건소 직원들은 제 얼굴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간혹 들립니다. 예, 그런 부분 소장님께서 좀 더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 분 한 분이 뭐 적은 숫자의 목소리지만은 좀 더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 직원들이 친절하더라라는 말을 한 사람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보건소 운영에 만지를 기해 주십시오. 잘 새겨 듣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정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정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거짓 정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 요구를 받은 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정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정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진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건강정진과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진과장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건강정진과장 송정희.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건강정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9페이지 보면 여기 보니까 그 산명이 다 좋습니다. 우리 그 집행잔액이 지금 국비 2억 8천, 도비 6,600 해서 토탈 3억 5천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이 됐는데 그 이런 좋은 사업들을 좀 내실 있게 집행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은데 요거 사실은 우리가 뭐 국비나 도비 예산 딴다고 얼마나 노력하고 욕보고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지?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반납을 하다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보조사업 자체가 부족한 부분은 턱없이 부족하고 또 여유 있는 부분이 저희 생각만큼 딱 맞지 않는 부분이 또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어업이라든지 다른 건강진단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다가 남아있는 잔액을 지금 이거는 이제 반납하게 되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사업을 계획 있게 하는 부분이 또 있고 또 대상자의 신청에 의해서 사업비가 또 나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거 예산 딴다고는 그림 보니까 막 다니고 막 하고 하시는데 이게 이제 조금 앞으로는 조금 그래도 반납이 덜 되도록 조금 각별한 좀 강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더 신경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그래 주시길 바라면서 그 48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귀 난친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실적의 예산액이 1억 9,500만 원인데요. 지원금은 2,125만 원으로 약 2천만 원 정도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요 좀 489페이지.
지금 예.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에 관해 희귀난치성 예. 질환자는 산정 특례가 예. 돼 있는 1,100여 종의 예. 질환 중에서 저희 환자 수가 63명이 현재 예.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며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올해 사업 1억 9,500만 원이 네. 전체적으로 지금 예탁이 다 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까지 그 환자에 대해서 지원된 금액이 2억 1,200이 실질적으로 지금 감되어 있는 상태지만은 환자에 대해서 의료비가 네. 지원을 되지는 않고 내년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국가가 사업을 조정해서 계속적으로 감된 부분을 또 보충을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이거 저는 이제 예산을 초과해서 지원을 한 부분 같아 갖고 예산을 초과한 부분도 이렇게 가능한가 싶어서 건강보험관리공단 예. 자체에서 예. 그분들의 진료비가 예. 감되어 가지고 본인 부담금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저 5번 금년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 대체로 이 전국 적극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이 자료에 있는 수치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는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233회 때 업무 보고 때도 금년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과장님께서 9월이나 10월 정도에 그 도심공원 10개소와 금년 아파트 1개소에 대하여 금년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설치하셨습니까? 예,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설치했다면 그 현황을 예, 그 예.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최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490페이지 우리 신체 활동 사업 추진 현황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생애 주기별 운동 프로그램 운영 2,794명 예. 이래 있는데요. 여기 지금 뭐 생애 주기별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영유아부터 시작합니까? 노인들까지? 예. 그러면 그 밑에 내용들이 행복터 어린이 건강교실 뭐 이런 내용들입니까? 관절관리 운동, 그다음에 비대면 걷기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2,794명이라는 건가요? 왜냐하면 21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네. 생애 주기별 사업 내용에 행복터 어린이 건강교실은 아동 청소년 11개소에 대해서 327명 교육을 했고 관절관리 운동교실은 성인을 대상으로 1대1 내 몸의 밸런스 찾기 같은 경우도 이때는 이제 비대면으로 저희가 모바일 앱을 활용해서 지금 이제 비대면 걷기 대회를 1,241명 실시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2021년 10월에서 12월까지란 말씀이시고 2022년은 1월부터 뭐 이 자료 제출되는 한 9월까지인 것 같은데요. 네네. 약 한 9,357명이 이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 보면 우리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장애인 다 포함이 됩니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깊이 있게 다문화 가족 장애인도 일부 있겠지만은 지금 이 생애 주기별은 영유아, 그다음에 초등학교, 지역 아동센터, 그다음에 성인을 위해서 웰빙 공원 부분하고 그다음에 화계 노인 대학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교육을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거제시의 생애 주기별 그 사업을 보면 우리 지역에 그 뭐랄까요, 우리 그 어찌 보면 사회 배려 계층들을 다 포함해서 그런 분들에 맞는 맞춤형 그 주기별 생애 주기별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런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다문화 가족이나 장애인
분들도 이 프로그램 안에 어디 녹아들어 있는가 이 부분 하고 저희가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미처 그 부분까지는 신체 활동 부분은 올해 활동한 부분은 지금 자료에 없고 저희들이 다문화 가족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은 구강센터에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센터 운영에 그분들을 이 영유아 프로그램에 잘 없는 것 같아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저희들이 우리 구강 사업 프로그램- 부분에서는 다문화 가족 부분 별도로 꺼내어서 집중적으로 구강센터에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장애 아동이라든지 장애 부모에 대해서 재활 관련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상점 신체 활동은 어머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 부분도 같이 프로그램을 넣어서, 하나 해주시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493페이지 방문 관리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이 면동별로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공무직 6분이 우리 시 18개 면동을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예. 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드리고요. 65세 이상 이상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사상위 계층. 그러면 여기 홀로 계신 어르신들, 거제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다 포함이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방문 대상의 기준 안에 지금 3,500여의 이 가구에 네. 독거 노인은 1,400여 명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1,400, 우리 아마 더 되실 건데,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더 되실 건데, 이 방문 관리, 건강 관리 사업의 대상이 안 되시는 분도 예, 있을 예. 수 있으니, 지금 어쨌든 그 대상이 되는 분들은 1,400분 정도 되신다 보면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거제 지역의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방문 건강 관리 대상자는 거의 다 우리 거제시가 파악은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예, 말씀이신 예.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분들이 건강하게 좀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저는 방문 건강 관리 사업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공무직별로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공무직 1, 4등 장평동 능포동은 가구 수가 625가구예요. 그리고 다른 적게는 이제 뭐 533가구를 맡으신 분도 있고 이런 분들 저도 참 의외로 와, 이 한 분이 이거 625세대를 다 관리하시나. 예. 이제 정도에 따라서 뭐 전화 상담도 하고 직접 방문하는 것도 있고 그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야,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방문은 기준이 있습니까, 예, 과장님? 예. 몇 명 이상의 뭐 한 명, 지금 방문사 한 명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대상자 수만 봤을 때는 한 사람이 커버하기에는 많은 양으로 625세대예요. 양으로 보이는데 저희들이 방문이나 전화나 관리 내용에 지금 건강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집중관리구는 3개월에 8회를 방문하게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건강 위험 요인이 있으면서 조절이 되시는 분들이 정기관리군으로 3개월에 1회 방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 위험 요인이나 건강 문제가 있으나 본인이 전혀 증상이 없는 분들은 6개월마다 1회 저희들이 그 이제 방문 횟수 자체가 대상군에 따라서 다르기 네, 때문에 네, 네, 네. 예, 관리는 가능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이고. 정말 고생 많으신 것 같고. 이분들이 어쨌든 관리 대장, 그건 다 체크하고 계시죠? 예. 예. 꼼꼼하게 좀 체크해 주시고, 혹시, 이제, 그, 대상자에서, 우리가 발굴하지 못한 분은 안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상자가
지금은 또 면동에서 네. 대상자를 발굴해서 저희들 쪽에 의뢰를 해주기도 하고 네네. 저희들이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대학에 가서 건강교육을 하면서 또 발굴을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발굴을 하지만은 저희들 아까 집중관리군이라 하는 군이 집중으로 관리하는 부분에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되게 또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서 네. 또 관리사 부분이 도움을 받는 부분은 또 저희 쪽에서 빠져나갑니다. 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 뭐 하여튼 우리 대상자인데 우리가 발굴을 못해서 이렇게 사각지에 놓여 있는 분이 없도록 하여튼 예. 꼼꼼하게 좀 예, 예. 챙겨주시기 잘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490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영양 사업의 추진 현황들이 나와요. 그죠? 2021년도 하고 2022년도 영양 교육이나 뭐 캠페인이나 영양 플러스 사업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영양 교육을 통해서 영양이 부족한 아이들을 만약에 찾았을 때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영양 관련 부분으로는 제가 교육을 실시하지만은 네네. 영양 플러스 사업이라고 해서 영양이 부족한 빈혈, 신체 개척, 몸무게, 기타 등등 검사를 해서 그 부분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는 영양식품의 패키지가 나가게 됩니다. 월 2회 네, 대상군을 저희들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왜 업무 보고 때 영양제를 주고 이런 이야기는 예. 들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일시적이지 않고 체계적으로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아이들 영유아 만 6세까지 기본 신체 개척이라든지 빈혈, 체중 검사라든지를 해서 기본이 6개월 과정의 우리가 영양 플러스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은 월 2회 식품이 나가고 월 2회 이상 영양 교육이라든지 방문 또는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집중으로 6개월간 관리를 하고 또 신체 개척이라든지 건강 상태의 검사를 해서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1년까지 그 부분이 관리가 됩니다. 네, 제가 알고 싶은 게 이제 이게 단기냐, 장기냐, 그리고 이 영양이 부족한 아이들이 딱 나오잖아요. 예, 계층별로도 나오고 직업별로도 나오고 예. 그다음에 부모님 그거별로도 나오니까 예, 예.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프로포즐이 있으면 예. 우리가 계속적으로 뭐 이렇게 다시 뭐 이렇게 발굴을 안 하더라도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딱 사례들로 잘 보고 예.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 체계가 좀 이루어지기를 예. 부탁드리면서 제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보니까 지역사회 건강조사 완료를 903건이나 했더라고요. 예. 이거 건수가 되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다 해냈습니까?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매년 책임 대학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일정하게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했습니까? 예. 예. 그래서 조사원이 교육을 받고 네네. 가구를 방문해서 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심혈관 질환 예방 관리도 1,300건이 넘게 하고 모바일 헬스케어 운동도 131명 등록 인원이 160명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건강 위험 근데 제가 여기 우리 성과 보고서에 보니까 건강 위험한 해를 8번 정도 개최했다라고 되어 있던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여기에는 건강위원회 회의 8번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보고에는 돼 있는데 이 책자에는 건강위원회 회의가 빠진 겁니까? 예, 그러면? 그거는 이제 건강 플러스 행복 플러스 사업의 장목면에 있었던 네네. 부분입니다. 그겁니까? 예, 예. 그냥. 그리고 우리가 건강 주도적인 사업 프로그램을 16번 하면서 1,544명한테 혜택을 준 것 같은데 요거 건강 주도적인 사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그냥 프로그램을 돌고 끝내는지 안 그러면 이거를 조금 관리 개선을 하는지. 지금 건강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도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의 건강위원회를 구성하고 네. 주민이 주도해 가면서 주민이 참여해 가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5개년 이루어집니다. 네네. 자, 5개년이 끝나고 나면은 연결해서 저희들이 통합건강정진 사업에 그 부분의 그 지역에 같이 사업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거를 프로그램에 한게 사례가 되고 예. 이런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모아 놓으면은 참 하기가 좋죠. 다른 일을 예, 이을 예. 때. 어쨌든 고생하셨고, 예. 전체적으로 딱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전문가들이 열심히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고생하셨고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은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고생 많으셔서 그냥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 쭉 자료를 보니까 그 많은 사업들도 하시고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을 하시는데 장애인 관리는 찾아가는 장애인 구강 건강 관리 요거 딱 하나 장애인 관련 제가 이게 딱 봤거든요. 장애인 관련. 다른 사업들에 장애인 중첩되고 다만 중첩되는 잘 모르겠는데 장애인을 또 위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근데 특별하게 한 요 딱 사업을 하나 제가 봤고 해. 그리고 또 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 이제 보건소랑 업무 협약된 자료를 하나 받았더니 우리 그 시 관내에 있는 뭐 의원들하고 안과 의원들하고 이렇게 뭐 업무 협약을 하셨더라고요. 그 보니 이제 당뇨병 합병증 관리 사업 협약 이래가지고 이제 그 관련 의원들하고 이제 협약을 해서 이제 그분들은 당뇨질환 합병증 검사비 이런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 제가 올해 과장님 그 국가 검진 대상자예요. 네, 검진을 받는데 우리 시의 장애인들이 검진을 받는 수급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실까요? 장애인을 별도로 저희들이 통계를 내고 내지는 그러지는 않지. 예. 지역계층의 국가검진의 검진 대상이 실제적으로 검진 건수에 비해서 50% 정도가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네.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도 전국에서 최고 실적이 좋았고 현재도 검진율이 최고 높습니다. 근데 그 지금 어머니 검진율은 이제 장애인, 말씀하시는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장애인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구분하지는 별도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네. 일반적으로 보면은 장애인들의 검진율이 이동이라든지 불편한 부분이 많아서 검진율이 떨어져서 올해는 실질적으로 국가 검진하고 상관없이 장애 시설을 방문하여 저희들이 건강 검진을 찾아가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실시를 하였습니까? 예.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이제 이제 다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그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해. 사실은 저도 이제 일반 여성이 이제 비장애인이지만 건강검진을 받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데 여성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뭐 유방암이나 이런 검사를 할 때 그런 장비들이 없어서 실제적으로는 그 찾아가는 서비스도 찾아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장비나 이런 것 때문에 장애인들이 검사를 못 받는 것도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장애인 건강권을 살펴보니 이렇게 이제 우리 업무 협약 하듯이 그런 장애치나 이렇게 기간을 유치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우리가 하려고 했었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장애치나 건강 검진 기간 유치하는데 너무 이게 실적이 부진해서 뭐 기간을 더 늘린다는 안타까운 얘기를 제가 기사에서 보고 혹시 우리 시는 이제 잘하고 있으니 좀 더 역량이 된다면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큰 병원들도 있고 하니까 장애치나 이런 건강검진 기간을 좀 보건소랑 업무 협약을 해서 그 장애인들이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 건강검진 엑스레이를 제대로 못 찍고 건강검진을 마무리되는 사례도 너무 많대요. 그건 실제적으로 건강검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좀 우리 건강검진과에서 좀 여력을 발현하셔가지고 좀 검토도 하고 우리 시가 그런 걸 좀 다른 시군보다 먼저 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지금 네. 저희가 장애인 검진율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네. 올해 장애인 시설을 방문해서 검진을 실시하였고
지역사회 근데 재활 그 장애인 협의체 찾아가는 방문 검진은 좀 그게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래도 장비나 이런 것들이 있기 지역사회 때문에. 재활협의체의 회의를 매 분기마다 하면서 이 부분이 필요하고 검진율을 올려야 되겠다. 다른 검진은 일반인들이 찾아가서 하지만은 장애인들은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도내의 검진기관이 양산 부산대병원이 지정돼 있지만은 네. 멀고 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장애인 검진은 수가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체 운영에 병원을 같이 참여를 시켜서 대우병원이 출장 검진을 하겠다. 그럼 내년에는 그분들이 가능하면 찾아가서 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출장 하고 있습니다. 검진은 아무래도 이제 검진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 기간을 조금 이렇게 장애 진학 그 건강 검진 기간으로 유치를 해서 그냥 병원 자체를 그렇게 좀 협약을 하든지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 예. 실제로 장애인들이 가서 엑스레이나 여성 장애인들이 그런 검사를 할 때 그런 장비들이 없어서 못하는 이런 상황이 없게끔은 이제 그 제시 좀 여기서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 너무 잘하시는데 그 사실 장애인 건강권도 우리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다른 부서에 보면 장애인들의 억수로 많은데 사실은 잘하고 계시니 요거 한번 제가 더 보태서 말씀을 더 신경 드려봅니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과장님, 지금 이 감사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그 정보통신과에서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남부면 경로당의 그 스마트 돌봄 서비스, 예. 예, 지금 보건소와 협의해서 지금 사업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저희는 2019년부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장비를 대여하고 집중적으로 역량, 운동, 의사 5명이 팀이 이루어져 가지고 6개월 과정으로 그래서 지금 160명이 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정보통신과의 경로당에 시스템이 구축되어 갖고 데이터가 수집이 된다 해서 저희가 방문을 해 봤었더랬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국가가 정보통신부에서 했고 보건복지부와 협약이 이루어진 부분은 아니고 장비가 구축이 되어서 어르신들이 그냥 혈압을 재고 일반적으로 우울척도 정도의 검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장비가 구축이 되었을 때 어르신 혼자서 검사하기가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하기가 번거로워서 공공근로가 아마 남부면에 투입해서 지금 후반기에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건강 측정을 하는 거고 저희들은 건강 측정을 해서 건강 정진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이제 관리하는 부분으로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이지만은 그 정보통신과에서 경로당에 설치를 해서 그 자료가 뭐 우리 거제시 보건소와 어떤 연결을 해서 보건지소와 연계를 해서 네. 하는 걸로 얘기가 되었는데 이제 저희가 가서 보니까 네. 어르신이 그럼 뭐 혈압 측정을 계속 보니까 그대로 데이터가 있어서 언제 얼마의 측정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현장 가서 보니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보건소와 연계해서 그 어떤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처리하고 예. 그거를 그 치료 어떤 진료에 그 참고를 하기에는 현실성이 맞지 않다는 거기는 예. 측정하는 거고 예.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혈압을 재봐도 뭐 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러고 보건지소 가면 또 내가 혈압 측정을 한다든지 혈당 검사를 했어. 그건 혈당이 되는 건 아니고 혈압 검사를 했어. 바로 약을 탈 수 있는데 요 장비는 그냥 내가 혈압만 재보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지. 그러나 그 데이터가 지소와 연관성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혈압이 어떻게 측정이 됐다는 그 자료를 가지고 투약을 한다든지 건강 관리에는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 이와 유사한 사업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사업이 몇 페이지라고 했죠? 491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요? 예, 예. 지금 이게 어디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건강 위험 요인이 1개 이상인 자를 저희들이 찾아서 대상군으로
건강 형태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네. 이 부분은 활동량계 필요에 따라서 혈당계를 체중계까지 저희가 드리고 모바일 앱으로 연동이 되어서 영양과 운동, 의사의 상담이 같이 6개월 동안 예,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뭐 혼자 사시는 어르신 댁에 설치하는 겁니까? 갱년하게 이거는 저희 보건소 오셔서 보건소에서? 하고 집에서 혈압을 잰다든지 하면은 그게 저희들 시스템하고 연동이 되어서 그러니까 관리를 하게 됩니다. 기기를 보건소에 가서 가져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건소에 드립니다. 처음에 등록을 할 때 등록할 때 그 기기를 보건소에 가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예. 모바일로 예. 연결이 되어서 관리가 모바일로 되도록 해서 그러면 그걸 측정하면 그 우리 어르신께서 그 앱으로 보건소로 전송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상담과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21년도에 7,200만 원 예산이 들어간 거 이거는 지금 국비죠? 요거는 국도비. 국도비입니까? 예. 2022년도에 7,500만 원 들었고요. 예. 160명 신규登録을 했고. 알겠습니다. 따로 이 자료를 제가 필요한 자료를 따로 정리를 해서 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염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의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정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정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거짓 정언을 하는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 요구를 받은 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정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염관리과장 빠른 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염관리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온수를 들고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감염관리과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관리,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바로. 관계 공무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염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하나만 제가 그 부서에 의지를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거제시에는 혹시 헌혈의 집을 운영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네, 저희가 헌혈의 집이
요청하시는 민원분들이 너무 계셔가지고 많으시죠? 계셔가지고 네. 저희가 올해 또 문서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받았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5천 명 정도의 분이 이제 헌혜를 받으셨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이 75% 정도가 대우나 삼성, 그다음에 학교 이런 집단 기관에서 받으신 분이고 만약에 헌혜리 집을 이제 설치를 한다고 보면 이제 우리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제일 첫째 문제는 네. 그다음에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헌혈 대상 인구도 좀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위치적으로 거제다 보니까 하루에 그 혈액을 운반하고 이송하는 데에 한 2-3번 왔다 갔다 해야 된답니다. 아, 거리상. 네, 그게 조금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사업장에 들어가서 하는가 하고 이제 사업장에 계신 분들이 나와서 하기가는 어렵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헌혜를 받기는 쉬우나 이제 그런 단체에 계시고 사업장에 계시는 근로자분들이 그만큼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이런 저는 문제들이 사업장에 계신 있습니다. 분들한테 너무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우나 삼성 그 해산에 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분들이 더 제한이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 해산에서는 아마 헌을 받는 그게 이제 안의 상은 제가 잘 모르겠으나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밖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이제 왜 들어오니 더 그 얘기가 많아서 네. 그 안 되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말은 했지만 이제 확실히 오늘 이제 부서에 있으니까 제가 부서의 의지를 또 묻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저도 이제 나가서 말을 할 때 네. 있는데 사실은 그 헌혈을 처음 시작하면 2달에 한 번씩 이제 받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한 번 한 사람은 이제 헌혈을 수월하게 할 수 있으면 사실은 일반인들도 접근성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 제가 딱 되는 날 연락이 오면 그때 거제시청이나 뭐 경찰서 이런 데 차가 오면 가능한데 제가 일부러 가까운 뭐 진주나 헌혈까지를 가서 헌혈을 못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불편함이 저는 사실은 이게 사업장에 있는 사람하고 달리 일반인으로서 그런 불편함이 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헌혈의 집이나 이런 것들이 상시, 물론 인력이나 뭐 장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거제시에 헌혈의 집이 뭐 생기는 거에 대한 그런 거는 조금 제가 제도적인 잘 모르겠으나 저도 제가 헌혈을 해본 건 그런 불편함이 있길래 헌혈의 집을 왜 못하는지에 대한 사실은 여태껏 많았는데 못하는 이유가 사실 네. 궁금하기도 했고 그러면 전혀 그러면 거제시는 차후라도 인구 감소나 그런 여타의 이유 때문에 헌혈의 집이나 이렇게 이제 딱 상시 그냥 매일 근무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분은 그런 제안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매일 의료인이 그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집은 있더라도 뭐 2, 3일 날을 정해서 주기적으로 이런 것도 방안을 저한테 제시한 분도 계시긴 한데 네, 그래서 저희가 네. 혈액원에 네. 그 경남 혈액원 원장님과 이제 상의를 하고 있고 그분들도 일단은 지금 현재 올해는 그게 안 되나 네. 자기들도 본부에 얘기를 해서 지금 계속 타진 중에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이제 그런 민원도 많고 하여튼 지금 과장님도 알고 계시니까 네, 충분히 네. 검토하실 거라 보고 네. 하여튼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헌혈하면 좋지만 필요할 때 한 것도 이제 헌혈이기 때문에 많은 많은 분- 시민들이 이제 네. 헌혈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이 강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관심을 저희도 저버리지 않고 어쨌든 많은 분들이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나 도비 그 반납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네. 505페이지네요. 네. 그 국비나 도비 반납 현황을 보면 간염병 환자 격리 치료비 지원은 보니까 뭐 반납 사유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임금비 그 지원 사업에서 국비 5,100만 원 반납을 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막 가로로 뭐 필요를 호소하고 했다 아닙니까, 그지? 네네. 그랬는데 그때 당시 조금은 기간제라도 좀 더 채용해서 우리 거제시가 고용도 좀 늘리고 업무도 좀 줄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요걸 보니까 그 국비 5,100 반납 금액을 보니까 그런 좀 아쉬움이 남네요. 그리고 예. 예. 그리고 그 밑에 네. 365일 안심병동 그 네. 사업에 간병인 임금비 지원 사업에 도비 3,100만 원을 반납을 했네요. 이것도. 네네.
요것도 좀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환자 보호자 입장에서는 간병비가 엄청 많이 나가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난 아니게 많이 나가는 게 현실인데 요런 거 조금 홍보를 해가갖고 우리가 여기서 요런 예산을 좀 집행할 수 있었으면 좋을 건데 이 반납되는 이게 참 제가 보기에는 좀 안타깝다 그리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의원님 생각에 예.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 예, 이제 안 그래도 저번에 우리 추경 때도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어쨌든 이 부분을 올해도 한 70% 이제 병상 가동률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라든지 또 우리가 병원 쪽에도 조금 많이 알려가지고 조금 더 높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좀 이런 골고루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그좀 시책을 잘 마련해갖고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최양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네, 513페이지. 성매개 감염자 현황. 네네. 검사자 수 1,584명. 네. 이걸 어떻게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아, 이거는 이제 유흥업소 종사자나 뭐 다방. 유흥업소 종사자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네네. 법적으로 법적으로 건강진단, 네, 보건증이라고 하는 건데, 예, 보건증 검사, 보건증을 발급을 받아야 되는 그 네. 검사가 이것입니까? 보건증 중에서 이제 그 식당이나 이런 데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장티푸스균하고 엑스레이 그 네. 계획 보는 거고, 예. 네. 그다음에 여기에 더 추가를 해서 예, 이렇게 예, 유흥에 검사 관련- 항목이 더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기도 아. 다릅니다. 그러면 유흥업소에 계신 분 여기 식당도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이 검사는 식당은 안 하고 유흥업소만 포함이 됩니까? 예, 유흥 다방 뭐 이런데.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은 감염자가 6명.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군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걸 받으려고 하겠나 했는데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 와서 이렇게 검사를 받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염자는 후속 조치를 하죠. 네. 일단 영업에 일시 종사를 금지하고 투약을 하고 나서 네. 또 이제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없을 때? 예, 아. 업무에 다시 종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520페이지. 네, 헌혈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이게 헌혈 현황을 보니까 앞쪽에도 쭉 나와 있던데. 네네. 예, 508페이지, 507페이지. 예, 연결해서 쭉 보면, 네. 이게 보니까 우리 거제시 헌혈 권장 조례가 2019년도에 만들어졌죠. 네네.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공공기관 등 우리 뭐 기업체라든지 이런 적극적으로 헌혈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게 연령 기준이 있습니까? 연령은 18세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아, 고등학생들도 그래서 전부 이제 네. 이 학교는 고등학교로 이렇게 네네. 하셨네요. 네네. 그러면 이 학교에 이제 차량이 가서 네. 그냥 희망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합니다. 하는 거죠. 네네. 이 학생들이 의외로 이렇게 헌혈을 하는 거 보고 참 이게 또 이제 봉사활동 점수 같은 봉사활동 점수가 네. 되는군요. 네, 저 어른으로서 제가 엄청 미안했거든요. 애들도 이렇게 자기 피를 뽑는데, 참 반성을 했는데, 봉사활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었네요. 그러면, 저 보니까 시청에는 참 수시로 와요. 네. 시청 직원들도 혹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인사고가에 반영이 됩니까? 4시간 휴가도 가능하고 또 상시 학습으로 인정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이 시청 공무원들 너무 가혹하다. 공무원들은 왜 피를 이렇게 뽑나. 우리도 뽑읍시다.
그랬는데 그런 좀 인센티브가 네. 있군요. 네, 네. 왜냐하면 제가 그 인센티브를 보니까 상품권 5,000원 한 장 이렇게 네.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 상품권 한 10,000원으로 좀 상품권 그래서 올리면 안 저희가 될까? 9월 달부터 만 네.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거 한시적으로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동안에 하던 상품권이 좀 남아 있고 올해 그 10,000원씩 드려도 충분할 것 같아가지고 9월달에 저희가 판단을 빨리 해서 네. 10,000원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 10,000원으로 내년부터는 그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5,000원 상품권 지급은 제가 볼 때는 너무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상품권 10,000원도 제가 볼 때는 네. 자기 어쨌든 기꺼이 자기 필요를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는데 이건 너무 박하다 싶은데 하여튼 좀 10,000원 최소한 10,000원 정도라도 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의약업소 지도 관리 실적 위반 사항을 보니까 네. 521페이지 네. 이 무자격 의약품 판매 같은 약국이 이렇게 2번이나 적발이 되고 이제 업무 정지를 피하기 위해서 과징금으로 대체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 불법 행위 아닙니까? 자격이 없는 자가 네. 약을 제조해서 이렇게 판다는 건데 이 이거 2차례나 있습니다. 이제 의약품 판매하는 거하고 무자격자가 네. 그다음 위에는 이제 조제를 해서 판매를 했다. 그래서 약간 벌이 다르기는 한데 저희가 약국에 갔을 때 뭐 급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약을 판매를 하고 그런 경우는 좀 있는데 이 당시에는 코로나 시국이고 예, 그때 이제 조금 우리 그 약사님이 조금 아프셔가지고 네, 할 그렇습니까? 때 예, 그렇게 됐는데 뭐 이렇게 신고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누가 신고하지 않으면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여기 그 코로나 역학조사를 하다가 이거는 발견된 부분입니다. 아니 그래서 보니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다른 약국도 그렇게 과징금을 570만 원 낸 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좀 저희가 업소 관리를 좀 철저히 하고 네네. 지도 점검을 자주 나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또 민원들이 동영상 촬영이 너무 쉽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순간 딱 해가지고 조금 민원 신고를 많이 합니다. 네. 하여튼 뭐 약국에서도 이런 거 좀 철저하게 지켜서 좀 우리 건강과 관련된 거는 좀 참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죠? 네. 참 안타깝네. 그래서 이런 경우 하여튼 이런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하는 이거는 그분들도 안 된다는 거 잘 아실 텐데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행위인데 하여튼 뭐 다음 해에는 이런 위반 업소가 좀 적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저희가 좀 철저히 좀 안내를 해주시든지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다 끝났어요? 최양희 의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예, 최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 다른 의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추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헌혈에 보면은 삼성 하이처는 몇 년간 계속 한 것 같은데 네. 헌혈의 집이나 이런 팻말이나 이런 걸 혹시 달아주십니까?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차량으로 와서 하기 때문에. 근데 참 자발적으로 잘 하시네, 여기가. 네. 그리고 아까 대우조선의 이야기가 났는데 그 경영진에 네. 그 경영진하고 우리 대우도 삼성도 마찬가지고 헌혈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그 어떻게 이렇게 협의를 나눠본 적은 없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네네. 대우조선하고 삼성조선에 한 분씩 위원으로 네. 저희가 지금 위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년에는 회사 쪽하고 조금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 경영진하고 협의가 네. 되면은 점심 먹고 네. 한 몇 시간 정도, 한 2시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조퇴도 가능합니다. 4시간. 네네. 뭐 혜택을 주면은 네. 그러면 혜택 뭐 꼭 원이 없더라도 네.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 그다음에 51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항상 궁금했는데 우리 에이즈 환자가 아직도 이렇게 685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혹시 어떻게 관리됩니까? 이거는 에이즈 환자가 아니고 네. 에이즈 검사를 했다는 아, 검사 실적입니다. 아, 검사 실적입니까? 네. 네.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 우리 515페이지 보면은 요즘에 TV나 이런 데 보면은 마약에 관한 이런 뭐 하여튼 추정 60분이나 그 우리 뭐 어린 청소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약에 대한 이렇게 스페셜 특집으로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 515페이지 보면은 마약류 관리 대상 해당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런 병원에서 이런 마약류를 소지한다는 거죠. 그죠? 마약류를 취급을 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점검을 하고, 근데 이거는 점검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전번에 우리 옥포에 어떤 병원 2층에 사건이 네. 그 사건이 프로포즈 있었지. 그거를 너무 많이 가다하게 맞춰갖고 죽은 사례가 있잖아요. 뭐 이건 어떻게 지금은 그 이후로 법이 네. 조금 강화돼 가지고 하나를 쓰면은 사이트에 바로 올리게 돼 있습니다. 강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옛날만큼 그러면 그런 약의 일은 잘 표시 없습니다. 제도가 있네. 예? 그 약을 그 얼마만큼 쓴 거에 대한 예. 그런 것들이 사이트에 바로 등록하게 바로 돼 등록이 있습니다. 되겠죠. 네. 아 그렇군요.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518페이지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네. 제가 지난번부터 한번 질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장기 기정 등록 장려 추지 현황 및 실적 이거 네네. 뭐 장기를 기정하고 싶은 희망 등록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많이 이렇게 사람들 의식이 변화에 대중화됐는데 만약에 실제적으로 어떤 급하게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잖아요. 장기 네. 기정을 하고 싶을 때 이거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가족들이 대부분 많이 그렇게 네. 하지. 그렇게 할 때는 그 병원하고 또 장기 기증 협회가 있습니다. 장기 기증 협회 이런 것들이 예. 그 몇 년 전에 연초에서 어떤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네. 그 식구들이 장기 기증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았대요. 네. 근데 병원에서 모 병원에서 장기 기증을 하는 절차에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고 네. 막 이런 거에 너무 아쉽더라. 그분 가족들이 어렵게 장기 기증을 그걸 결정을 했는데 결국에는 장기 기증이 못 되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장기 기증이 어떻게 되는 절차나 홍보가 전혀 이렇게 알아볼 데가 한 군데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우리 시는 그럼 어떻게 장기 기증에 관한 이런 홍보나 절차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거를 받아가지고 네. 우리가 이 사전 연맹하고 같이 하는데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이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가 바로 그쪽에다 등록을 하면 그쪽에서 협회 쪽에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거는 그거고 네, 만약에 이제 어떤 사고에 오늘 누가 돌아가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장기 기증을 하고 싶다 이러면 이 절차 그러니까 그걸 협회로 연락을 하면은 그 다음에 협회를 기다리고 모르- 있는 순서인 사람이 아니 있습니다. 협회에 대한 홍보가 네. 잘 모르죠. 일반인들은 어떤 협회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어떤 일단 협회를 말하면 병원에 만약에 내가 돌아가신 병원에 있다고 하면은 그 병원의 원장님이 네네. 그쪽으로 바로 연락을 하면은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간단한 건데 그렇게 예. 기증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기증을 못하고 그 네. 고인이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막 병원장한테 말하면 이렇게 간단한 겁니까? 그렇죠. 연결이 됩니다. 이거 연결이 됩니까? 네, 예. 그 순서가 다 있기 때문에 순서별로 해서 최적의 근데 이제 검사를 해서 적합 여부를 판정해야 되고 네네, 시간은 그건 조금 알죠. 걸리는 걸로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장기 기증이 이제 뭐 원장님한테 말해서 연결이 된다면은 진짜 그냥 뭐 걱정할 필요는 없고. 예, 저희가 그런데 그 절차가 관내 병원에 일단 그 순서를 조금 한 번 더 주지를 그거를 하겠습니다. 예. 뭐 한 모퉁이라도 그거를 조금 이렇게 글귀나 홍보를 해놓으면은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람들한테. 네. 그거 참고를 해주시고. 네.
감정과는 늘 고생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네. 수고하십니다. 제가 뭐 한 개 하겠습니다. 아까 저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네. 네네. 이게 2020년에 우리 보건과에서 네. 추진을 한번 했다가 맞습니다. 효과가 없이 네. 또 끝난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매년 봄, 가을에 이제 이런 해충 때문에 민원이 끊이질 않는데 이 해충 박멸을 서식 환경이 있기 때문에 뭐 대체하기가 어렵다는 말은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일단 그 하수 관로라든지 네. 그 하수구의 관로 청소가 일단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맞습니다. 예. 해법을 해서 네. 이거는 가능하지 저희가 밑에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맞습니다. 예. 위에 있는 부분은 엊그제 조치를 하고 나서 많이 지금 줄었다고는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어쨌든 시민들이 그 해충 때문에 불편해하고 또 주거 지역에서 불편해하는데 시민들이 의사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행정에서 공공 시설물에서 해충이 나오는데 그걸 뭐 박멸을 해야죠. 네. 부서끼리 협업을 해서 네.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네.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네. 질의가 없으므로 감염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1월 28일자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